건 해설지를 나눠드린가 본데 원래 저는 해설지 안 나눠드리고 홈피만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서 항상 막힌 건 책을 찾아서 책으로 정리하죠. 그래서 책을 자기 걸로 만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으니까 항상 막히는 건 책 찾아서 정리하십니다. 자, 이 전체 우리가 차고까지 정리했죠. 그러면 오늘은 71페이지 사기 강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박은 우리말로 바꾸면 뭐다? 협박이죠. 사기나 협박당해서 계약했다. 그러면 사기, 협박당해서 계약해도 계약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근데 피해자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처음부터 무효로 하지 않고 유효로 하고 취소할 수 있게 해준 건 사기나 협박 당했다더라도 항상 계약이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유리하면 그대로 가고 불리하면 취소하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사기나 협박 당했다고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요건, 4가지 요건을 갖춘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강박은 이 요건이 가장 중요한데, 자, 사기다, 강박이다. 4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취소합니다. 첫 번째, 사기나 강박, 민법상 사기나 강박에 해당하려면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기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이거를 이제 법률용어로 기망 그럽니다.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강박은 협박, 강박 행위가 있어야 되고, 이 둘 다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돼야만 취소가 가능하고, 마지막 인과관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 사기 때문에 속아서 계약했을 것, 협박 때문에 무서워서 계약했을 것, 이 4가지 요건을 다 갖춘 때, 이때만 사기나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 72페이지 가시면 목차 3번에 사기의 요건 나와 있죠. 사기 요건. 거기 1번 사기자의 고의인데, 이게 2단의 고의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 여러분, 2, 3번 말을 써놨지. 2단의 고의는 고의가 몇 개? 고의가 2개입니다. 그러면 사기는 뭐가 2개입니까? 뭐 간단하죠.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 하나, 상대방이 속아서 나랑 계약하게 하려는 고의 하나, 2개. 강박은요, 상대방을 협박하려는 고의 하나, 상대방이 협박당해서 무서워서 나랑 계약하게 하려는 고의 하나. 그래서 각각 2개씩 필요하다. 이게 2단의 고의입니다. 시험에는 딱 이 한 글자만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 고의 이 2개가 있어야만 민법상 사기, 강박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온 기도 꽤 됐고, 12년 됐나? 과실고의, 실수로 상대방을 속였다, 실수로 상대방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이거는 상대방이 속았거나 두려움에 떨었다도 민법상 사기, 강박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만, 과실, 이 2글자가 나오면 절대로 민법상 사기, 강박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반가로 1번에 2번째 줄 제일 뒤에, 즉 2단의 고의를 요한다 돼 있죠. 그 부분에다가 이것만 쓰면 돼요. 그래서 과실고의는 사기,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실고의.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2번째 기망인데, 기망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인데,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속이든 소극적으로 속이든 상대방을 속이기만 하면 다 기망에 해당합니다. 법학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걸 자기 그러고 행동하지 않는 걸 부작인데, 부작이나 침묵도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 없다?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3년 전 여러분 기출문제 정답으로 나왔던 것. 자,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그럼 아파트 짓기 전에 여러 사람과 분양계약 체결하겠죠. 근데 그 아파트 분양할 그 옆쪽에다가 지금 국가에서 공동묘지를 조성한다는 걸 분양회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숨기고 분양계약 체결했다. 그럼 알려줄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죠. 그 자체가 사기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면, 그래서 상대방을 속이는 행동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모든 게 다 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침묵, 알려줄 것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이것도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 요거 정도만 시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가로 1번,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침묵,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거기서 근데 시험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10년간 4번 나왔던 건 거기 반가로 1번에 밑에서 세 번째 줄 판례 번호 다음에 다만 나왔죠. 그 다만 그 판례가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집이 3억짜리다. 여러분 집이 3억짜리인데 집을 팔려고 내놨다. 그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내놓을 때 3억에 내놓는다. 3억 한 2천 3천에 3억 2, 3천에 내놓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물의 시가를 내가 알아요. 알면서도 상대방한테 알려주지 않거나 그다음에 3억 2천이 시가라고 허위로 높게 불렀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는 아직은 사기다 아니다. 그거 사기라고 해버리면 우리나라 사람들 절반은 깜빵 가야 되니까 이 정도는 사기에 당하지 않는다 해서 다만 있죠. 다만 매매계약이나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 당사자가 자기 소유물의 시가를 묵비 숨기는 겁니다.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말했다더라도 이 정도로는 사기가 되지 않는다. 그게 10년간 4번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양가로 3번 세 글자 사기의 위법성. 근데 사기의 위법성은 거기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다 의미 없고 시험과 관련해서는 거기 반가로 2번 정도 보십니다. 반가로 2번 보시면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운영 방법 및 수익 보장에 대해서 자 세 글자 다소의 동그라미 치십니다. 다소의 과장 허위 광고가 수반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 엄청 많죠. 원주는 지하철은 없으니까 기차역으로 하면 원주역 5분 거리 아파트 원주역 5분 거리 상가 있다고 전단지로 엄청 광고 드립니다. 원주역에서 5분 가봤다. 그 아파트 상가 있다 없다. 5분 걸어가면 이제 보여요. 이제 저기 멀리 보여. 이거 사기다 아니다. 아니다. 다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다 이런 건 그래서 판례가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게 하려고 항상 세 글자 다소의 이 말을 넣어주는 것은 위법성을 인정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학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학원 원주 세롬 그래가지고 전국 최강의 강사진. 전국 최강인지 아닌지 비교해봤다 안 해봤다? 안 해봤습니다. 이거 사기다 아니다?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한다. 진짜로 나는 전국 최강인지 알고 끊었다. 끊고 수업 들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더라. 그래서 이거 사기다 하고 카운터 가서 취소해 주세요. 된다 안 된다. 한번 끊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끝이고 빨리 1년 안에 합격해서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소의 이 말로 준 건 위법성 인정하지 않겠다 하시고 네 번째 인과관계는 나중에 이제 한 번만 할 텐데 원인과 결과 사기 때문에 계약했을 것 협박 때문에 계약했을 것 그냥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74페이지 4번 강박의 요건에서 강박도 2단의 고의 필요하죠. 똑같은 게 안 나오고 그다음에 강박. 강박은 여러분 협박. 근데 민법상 협박에 해당하려면 상대방한테 해코지하겠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네가 나랑 계약하지 않으면 내가 너 해코지하겠다. 이 말을 해야만 이게 협박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면 을이 갑한테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내가 너 해코지하겠다. 그럼 당연히 강박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답니다. 근데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만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 해코지하겠다는 말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강박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시험엔 그거 하나만 나오니까 4번에 양가로 2번 있죠.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 제일 앞에 해약 해코지입니다. 해약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사실만으로는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리하시고 위법성은 요즘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냥 뭐 하나 정도 보시면 여기 갑하고 을이 있는데 을이 갑한테 너 나랑 계약하자. 갑이 계약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을이 너 계약 안 하면 예전에 네가 나쁜 짓 한 거 내가 고소 고발한다. 이렇게 하니까 갑이 두려움에 떨어서 을과 계약했습니다. 계약 맺고 난 다음에 갑이 나중에 나 협박당했으니까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근데 민법상 협박에 해당하려면 그게 뭐 위법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건 원칙 그러면 이건 위법할 거냐 겁니다. 근데 고소고발권은 형사소송법 250조 등 법이 인정한 권리예요. 법이 인정했다는 것은 불법이다, 적법이다. 적법. 따라서 고소고발한다니까 갑이 두려움에 떨어서 을과 계약했다도 원칙은 민법상 강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다만 얘가 이 고소고발권을 을이 부정한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다. 이때는 위법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지금은. 그래서 3번의 반가로 2번. 고소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므로 위법하지 않다.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고소고발이 10글자 부정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 이걸로 이루어진 때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 정도 뭐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7번 76페이지에 7번 다른 규정과의 관계. 거기 양가로 2번은 요즘은 거의 안 나오는데 나중에 5월달에 딱 한 번만 할 거고 1번하고 3번, 특히 3번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리할 건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법학은 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조문이 다르면 조문마다 따로따로 권리가 인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조문이 2개면 권리도 몇 개? 2개. 조문이 3개면 권리 3개. 이게 원칙이에요. 물론 이제 예외도 있는데 원칙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을이 갑을 사기쳐 가지고 계약합니다. 을이 갖고 있는 땅이 맹지인데 맹지는 밖으로 나갈 길이 없죠. 그럼 땅 평수가 넓어도 맹지면 땅값이 엄청 쌉니다. 근데 맹지를 을이 사기쳐 가지고 을이 갑을 사기쳐서 3억에 갑한테 판 겁니다. 1억짜리 맹지를. 그러면 자 보십니다. 이 갑이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사기를 당하면 이제 갑이 을한테 땅을 산 건 지금 이 땅은 뭐다 현재? 맹지. 근데 갑은 근데 맹지라고 생각한다 안 한다? 사기당해서 맹지가 아니라고 믿고 산 거죠. 왜 맹지가 아니라고 뭐 했다? 착각했다 이거죠. 착각. 그래서 사기당하면 항상 착각이 있어요. 그러면 사기는 민법 110조, 착오는 민법 109조. 법조문이 같다 다릅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갑이 이 계약을 취소할 때 지 편한 거 아무거나 하나 골라가지고 사기가 증명이 편하면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힘들면 착각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 편한 거 하나 선택해서 조금 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 7번의 양가로 1번 세 번째 줄 그리고 다음에 기망 사기에 의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면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취소와 사기에 의한 취소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지 편한 거나 골라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엄청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보십니다. 자, 을이 1억짜리 맹지를 사기쳐 가지고 3억에 갑한테 팔았다 이겁니다. 나중에 갑이 지가 사기당한 걸 알았다. 그럼 갑은 이 계약을 취소하면 간단하죠. 취소하면 계약 무효되죠. 무효되면 땅 돌려주면서 돈 다 받으면 깔끔히 끝나요. 근데 잘 보시면 돼요. 이게 왜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간단한 건데, 자, 사기당했다 하더라도 아직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인데 이 계약 갑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갑이 취소하기 전이에요. 그럼 취소하기 전이면 계약은 유효하게 살아있죠. 이 상태에서 갑일한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취소하지 않고 불법 손배를 청구할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을은 가해자, 갑은 피해자. 어느 쪽에 유리하게 해석한다? 갑. 그럼 갑이 지가 취소하지 않고 불법 손배 청구하겠다. 막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게, 자 보십니다. 갑한테 지금 이 땅이 필요 없다. 이 땅이 필요 없으면 갑은 계약 취소해서 돈 다 받고 을한테 땅 넘겨주면 되죠. 근데 갑이 사기를 당하긴 당했지만 저 땅이 갑한테 꼭 필요해요. 갑한테 저 땅이 필요한데 갑이 계약을 취소해버리면
계약 무효로 바뀌어버리죠. 그럼 땅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러니까 갑은 땅이 필요하니까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땅은 지가 가져가면서 대신 손해 얼마 받죠? 2억. 3억 전부가 아니고 2억을 손해배상 청구한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가 사기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 O다 X다. X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갑이 땅이 필요 없다. 그럼 취소하면 되죠. 취소했어요. 취소하면 계약은 이제 무효로 바뀌죠. 무효로 바뀌면 이행전은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 무효의 기본 효과 이행전은 이행할 이 전제 만취 상태. 만취 상태에서 계약하면 무효죠. 아직 넘겨주기 전이면 넘겨줄 필요가 없다. 넘겨준 경우도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조문이 동그라미 몇 개? 2개. 그럼 권리가 몇 개? 2개. 둘 다 인정되는데 불법 손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돈 달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돈을 2번 받을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중첩적으로 행사한다. 선택적으로만 행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2번은 시험에 안 나오고 1번과 3번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특히 3번보다는 1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번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 양가로 3번에 반가로 1번 두 번째 줄 앞쪽에 한 편 있죠. 한 편.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답니다. 오른쪽 반가로 2번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인정될 수 있답니다. 다만 그 행사는 중첩적이다 선택적이다? 선택적. 그래서 선택적에 동그라미 하시고 위쪽에다가 중첩적 X. 항상 시험 문제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나오니까 중첩은 안 되고 선택적 둘 중에 하나. 돈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이제 사기의 일반적인 모습은 끝났고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역대 가장 많이 출제된 거 그게 이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71페이지 가시면 71페이지 법조문에 110조 있죠. 그 110조 2항 그게 공인중개사 민법 전체에서 역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갑하고 병이 계약했어요. 칠판 보십니다. 갑, 병 계약했다. 그럼 계약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당사자. 당사자 한쪽에서 다른 쪽을 뭐라 부른다? 상대방. 근데 이 갑과 병이 계약했는데 왜 계약했나 봤더니 병이라는 썩을 놈이 갑한테 사기나 협박해서 갑이 사기 협박당해서 계약했다 이겁니다. 그럼 이 병이라는 인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제 기간 제한이 있어요. 3년 10년 기간 제한이 있는데 그 기간 내라면 갑은 병한테 언제든지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기간 내라면 병이라는 인간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나쁜 놈 피해자 기간 내 취소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 여전히 갑과 병이 계약했어요. 그럼 갑과 병이 계약했으니까 갑의 입장에서 병은 여전히 상대방 맞죠? 맞는데 왜 계약했나 봤더니 을이라고 하는 애가 갑한테 사기 강박했어. 즉 갑이 을한테 사기 강박을 당해서 계약은 누구랑 했다? 병과. 그럼 여전히 계약의 당사자는 갑하고 병 맞죠? 얘는 당사자가 아니죠. 얘는 뭐라 부른다? 제3자. 제3자한테 사기 강박 당해서 상대방 병과 계약했습니다. 이때 이 갑이 이 계약을 위처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냐 겁니다. 근데 위에는 이 인간이 잘못한 인간이죠.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취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기를 병이 쳤다, 을이 쳤다. 을이 쳤습니다.
병 사기친 게 아니에요. 근데 병한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갑이 이 계약을 취소해버리면 손해는 누가 보죠? 병이 봅니다. 갑이 불쌍하더라도 사기를 누가 당했죠? 갑이. 협박을 누가 당했죠? 갑이. 그럼 지가 당했으면 원칙 지가 손해를 감수해야지. 계약을 취소해가지고 손해를 잘못 없는 병한테 전가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갑이 언제든지 취소하는 건 인정이 안 됩니다. 갑, 판사님 저 억울한데 그래도 취소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법. 그러면 이 병이라는 인간이 잘못이 있으면 네가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병이 잘못이 없으면 취소가 안 된답니다. 그럼 병의 잘못은 뭡니까 했더니 병이 을이 갑 너한테 사기친 걸 알았다. 알면서 계획했다. 아니면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면서 지 실수로 몰랐다. 이때는 병을 보호할 필요가 없죠. 이때는 갑 안들어면 병이 을이 갑한테 사기친 걸 몰랐고 모르는데 잘못 없다. 선의엔드 무과실. 이때는 병이 잘못한 거 없으니까 손해를 병한테 전가시키면 안 되죠. 갑은 취소가 안 되고 이때는 병한테는 뭐라고 말 못하고 네가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로 손해본 거 그렇게 끝내자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법조문 자체만 28년간 12번 이상 나왔으니까 나중에 이제 제3자에 포함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이것도 나중에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그래서 거기 71페이지 110조 2항 법조문 보시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병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악이죠. 그다음에 알 수 있을 경우 과실 이게 있는 경우 하나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상대방 병이 선의 무과실이면 그 의사표시 취소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너무너무 많이 나오니까 절대로 그 법조문 110조 2항하고 이 기초 그림 이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무조건 여러분 올해 10월 27일에 시험장 가시면 이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이 문제를 틀리면 절대로 안 되니까 정리해 두시고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사기 강박도 80%는 정리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대리 가야 되는데 역시 대리 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판례 10년간 12번 출제된 판례 하나를 정리하고 대리로 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책 33페이지 펴십니다. 책 33페이지 펴시면 5번 동그라미 5번 있죠. 거기서부터 출발할 건데 제목이 제3공화국 정치인 판례입니다. 10년간 12번 나온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 책에 이쪽 저쪽 찢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아서 정리할 겁니다. 자 보시면 갑이 제3공화국 정치인입니다. 제3공화국 정치인이고 을이 합동수사본부 줄여서 합수부. 자 1979년 겨울에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시고 전두환 장군이 실권을 장악했답니다. 전두환 장군이 실권을 장악하고 자기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제3공화국 정치인들을 남산 안기부 지하에 합수부를 차려놓고 이리 부릅니다. 그래서 협박을 합니다. 협박해서 니네들 지금까지 축지한 재산 부정으로 축지한 재산 내놓고 조용히 살 거냐 아니면 깜빵 한번 가볼래 이렇게 협박합니다. 협박하니까 지금은 전두환 씨 세상이니까 깜빵 가는 것보다는 조용히 재산 내놓고 조용히 사는 게 맞겠다고 재산을 이렇게 강제로 뺏긴 겁니다. 김종필 씨 이렇게 재산 뺏기고 미국 갔고 이일학 씨 뺏기고 이제 집에 가방 있고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1980년에 이걸 뺏깁니다. 80년에 이걸 뺏기고 나서 호시탐탐 강제로 뺏긴 거니까 언제 돌려받을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전두환 씨가 대통령 됐죠. 다 하려고 못하고 친구 노태우 씨가 대통령 되니까 다 하려고 못하다가 1992년에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전두환 씨, 노태우 씨 다 깜빵에 집어넣어버리니까 드디어 기회가 됐고 나면서 우리 땅
강제로 뺏긴 거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변호사는 전직 대법관들, 대한민국에서 민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로 나서가지고 법원에다가 이러이러한 논고를 대면서 뺏긴 땅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한 겁니다. 근데 법의 논리 아니고 미리 결론 말씀드립니다. 자, 문제는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 한참 권력이 왕성한 상태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방방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역시 제3공화국 정치인들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대통령이 방방 뜨는데 지금 현재 대법관들이 그 재산 강제로 뺏은 거니까 돌려줘라 이런 판결을 때릴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돌려달라고 하는데 법원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돌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4가지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저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면 이건 103조 위반이다. 즉 반사회 질서 법률이니까 돌려달라. 무효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왜 103조 위반입니까 했더니 야, 국민의 기본권을 보여줄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을 협박해서 재산을 뺏어가면 당연히 이거는 반사회 질서 법률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맞는 말이다 해버리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라 못해요. 우리 판례가 핑계를 찾다가 아니 일반 국민 한 사람이 다른 국민을 협박한다. 이 협박하면 이건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다 아니다? 여러분 30분간 뭘 떠들었어요 여러분? 협박당해서 계약해도 뭐하다? 유효하다. 다만 뭐 할 수 있다? 협박했다고 103지변 해버리면 처음부터 무효라니까요. 그럼 110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우리 30분 공부했잖아요. 협박당해도 그냥 유효하다고. 다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이 협박하면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즉 110조 위반은 될지언정 그럼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근데 우리 판례 일반 국민이 다른 일반 국민을 협박한 것이나 국가가 국민을 협박한 거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답니다. 똑같답니다. 구별해야 되는데 똑같다. 그러면 국가가 국민을 협박해도 이건 무효다 아니면 110조 위반이다. 110조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103조 위반은 안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받으니까 또 있다. 뭡니까? 증여라는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 개입되면 당연히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103조 위반이다. 이렇게 한 건데 이건 이 사람들이 오버한 거죠. 변호사들이.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 개입됐다고 다 103조 위반으로 봐버리면 우리가 방금 공부한 강박은 의미가 있다 없다? 협박당해도 계약은 뭐다? 유효하다. 다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걸 풀어야지. 여기 협박당했다고 이걸 103조 위반으로 봐버리면 110조는 쓸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판사들 아니 이것도 110조 위반이지 무슨 103조랑 전혀 상관이 없다.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103조는 안 되고 그래도 무효다. 왜 무효입니까? 두 번째 104조 위반이다. 104조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무효다. 왜 104조 위반입니까? 야 네가 남산 안기부제에 끌려가 봐라. 얼마나 무서운데. 무서우니까 힘든 상태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니네들 우리 협박에서 재산 뺏어가려고 그랬으니까 폭리약이 있고 그럼 내가 재산 뺏겼으니까 이건 당연히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다. 이렇게 한 겁니다.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핑계를 찾아야 돼요. 근데 핑계를 찾을 게 없어. 그러다가 우리 대법관들이 찾은 엄청난 핑계가 뭐냐면 자 우리 104조 공부했었죠. 67세 할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재산 집을 팔았죠. 1억짜리 팔고 얼마 받았죠? 1200. 그걸 찾아낸 겁니다. 찾아내가지고 이 대법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기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이 되려면 이 주관적 요건 말고도 객관적으로 준 게 있고 받은 게 있어서 그걸 비교해 봤더니 현저하게 불공정해야 되는데 당신은 준 것만 있고 받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이건 104조 위반은 안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말도 안 되는 농구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10억 뺏겼어. 10억만큼 뺏겼는데 국가가 불쌍하다고 1억 줬어. 1억 주면 손해 얼마 받죠? 9억. 그럼 이건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 맞다 틀리다? 맞다. 국가 손해 봤으니까. 근데 국가가 한 푼도 안 줬어요. 그럼 얼마 손해 봤죠? 10억. 이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래요.
받은 게 없으니까. 실제로 말도 안 되는 논건데 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무서우니까. 그래서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준 것만 있고 증여, 무상, 기부 준 것만 있고 받은 게 없으면 우리 민법상 절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답니다. 그래서 안 받아줍니다. 받은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세 번째 그래도 무효다. 뭡니까? 107조다 이거.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상대방이 악이니까 무효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자, 왜 논거 주장하십시오. 자, 내가 주기 싫어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한다. 나는 주기 싫었다. 근데 무서워서 준다고 표시했죠. 표시.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 유효하다. 다만 내가 주기 싫은 건 당연히 합수부 수사관들이 다 알고 있었지 않느냐. 상대방이 악이다. 이건 비지표시 무효다. 이렇게 돌려달라 한 겁니다. 맞는 말 같죠? 여기서 또 이제 다른 말 찾아내죠. 저기요, 당신이 주기 싫었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속마음. 그건 법학에서 진이다 아니다. 당신이 진정으로는 주기 싫었겠지만 지금은 누구 세상이니까? 전두환 씨 세상이니까 깜빵 가느니 지금은 재산 내놓고 조용히 사는 게 맞겠다고 판단 내렸죠. 그 자체가 비진이다 진이다. 진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진이 아는 사표시 했으니까 107조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나는 진정으로는 주기 싫었다니까. 저기요, 진정으로 당신이 원하는 거 그건 당신 혼자 하는 거지 법학에서 따지는 진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진위는 법학에서 말하는 진위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맞겠다고 판단 내려서 법률이 하면 그것 자체가 뭐다? 진위. 그래서 깜빵 가기 싫으니까 지금은 싫은데 내놓는 게 맞겠다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뭐다? 진위. 그래서 삐진이 아니다. 안 받아줍니다. 그럼 1, 2, 3번까지 현직 대법관들이 전직 대법관들 자기 선배들 입장 하나라도 받아준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제 네 번째 여기서 이론은 받아줘요. 이론은. 네 번째 저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면 이건 그럼 110조 위반이다. 강박 맞죠? 근데 강박은 유효인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 강박이 너무 심했다 이건. 그러니까 무효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우리 민법은 강박은 무슨 사유인데 취소 사유인데 강박 정도가 민법의 기준은 없지만 강박 정도가 너무 심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돌려달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이론은 받아줘요. 이론은. 역시 선배님은 탁월하십니다. 우리 민법상 강박은 취소 사유인데 강박 정도가 너무 심하면 무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받아줘요. 마지막 but 그러나 제가 남산 안기부저에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게 그 정도로 무서울 것 같지는 않다 이겁니다. 그럼 결국 무효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안 받아줍니다. 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개를 안 받아준 건데 이 냈다 기출문제입니다. 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강의 들으시면 이제 공부 좀 되신 분들은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판례가 처음부터 110조 위반은 다 인정했고 여기도 110조 위반을 인정했으니까 유효인데 뭐 할 수 있죠? 취소. 취소하면 뭐가 되죠? 무효. 그럼 취소해서 돌려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거죠? 취소. 근데 그건 주장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 취소는 여러분 무효는 100년이 지나도 무효라고 돌려달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라고 하는 건 10년이 지나버리면 취소권 행사를 못해요. 10년 지나가지고 취소권 행사하면 당사자가 아무 말 안 해도 법원이 스스로 날짜에서 내요. 법원이 스스로 날짜에서 내서 10년 넘으면 소송 제기하면 저기요 날짜가 지났으니까 우리 법원에서 판단해 줄 수 없습니다. 판단도 안 해줘요. 각하 그럽니다. 각하. 판단해서 잘못되고 안 받아주면 기각인데 그 전에 아예 10년 지났다고 각하해버립니다. 판단도 안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취소를 전직 대법관들 대한민국 민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알아요. 어차피 우리가 취소를 주장하면 처음부터 법원이 판단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뭐만 주장했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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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를 주장하면 이거 언제 뺏겼다? 소송 언제 했다? 12년 됐어요. 그러니까 취소 주장하면 아예 법원에서 판단 안 해주니까 끝까지 뭐만 주장했다? 무효만 주장했다. 근데 이미 법원은 결론 내렸죠. 돌려주겠다, 돌려주지 않겠다. 돌려주지 않겠다. 결론 내려서 한 거니까. 거기 33페이지. 자, 여러분 지금도 잘 써야 됩니다. 33페이지 거기다 이거 쓰셔야 됩니다. 제목을. 이렇게 제목 써놓고 같이 암기한 게 기억이 오래가요. 33페이지 동그라미 5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불법이 개입된 경우 있죠. 이게 제3공국 정신 판례예요. 그게. 기억. 증여 계약의 체결 등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고 해서 당연히 반사질서 법률에서 무효인 것은 아니다. 여러분 여기 이거 증여 성립 전에 강박이 개입됐다고 당연히 103조 위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110조로 해결하라 이겁니다. 니은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이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 행사의 외포가 무서워서 이 말입니다. 무서워서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했으며 또한 그 공권 행사의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성을 띠게 되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역시 103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시고 뒤로 넘기시면 37페이지 제일 아래 반가로 이번에 무상행위 있죠. 37페이지 제일 아래 반가로 이번에 무상행위 거기다도 또 제목 써야 되죠. 제3공화국 정치인 판례 시험에 12년간 4번 나왔는데 거기 보다시피 목차에는 무상행위로도 나왔고 증여로도 나왔고 아래 내용 그 다음에 기부로도 나왔습니다. 셋 다 기출문제입니다. 무상행위, 증여, 기부. 보시면 증여, 기부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 말은 자 다시요. 증여, 기부, 무상행위 준 것만 있고 받은 게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 판례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판례가 이제 뒤로 넘기시면 56페이지 56페이지 가시면 더보기 있죠. 더보기에 안 봤는데 뭐 하나 별표 하나 해놨죠. 몇 번? 1번. 그게 역시 제목 쓰십니다. 제3공화국 정치인 판례 10년간 5번 56페이지 더보기 1번 여기 보시면 1번 비진이 표시에 있어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해도 표의자가 강박에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증여의 효과사 즉 속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자는다. 그러면 속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비진이다 진이다. 진이다 진이. 그래서 진이 다시 한번 마지막 이제 마무리로 정리하십니다. 법학에서 말하는 진이가 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 갑이라는 학생이 대학교 4년 내내 엄청나게 공부했습니다. 왜? S전자에 들어가는 게 꿈이니까 엄청나게 공부했는데 졸업반 돼서 막상 입사 원서를 내려고 봤더니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날 구긴다는 인간이 다 오니까 여기 내면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고민하다가 차선책으로 S전기 이 회사에 들어가겠다. 여기도 엄청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입사 원서를 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갑이라는 학생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회사는 어디다? S전자입니다. 근데 법학에서 말하는 갑의 진이는 S전자다 S전기다. 이게 법학에서 진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거 이건 법학에서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현재 상태에서는 S전기에 입사원서를 내겠다 판단 내렸죠. 그거 자체가 뭐다? 진이. 그러니까 네가 진정으로는 재산을 주기 그렇겠지만 지금 깜빵 가기 싫으니까 지금 재산 내는 게 맞겠다고 판단 내렸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비진이다 진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마지막 4번째 것만 정리하시면 되죠. 뒤로 넘기시면 74페이지
74페이지 양가로 2번 거기 세 번째 줄 판례 번호 다음에 그리고 의사 표시를 하여금 의사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하여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의사 표시는 뭐다? 뭐요? 다시 여러분, 민법상 원칙 강박은 무슨 사유인데? 취사유인데 강박 정도가 너무 심하면 뭐가 될 수 있다? 무효가 될 수 있다. 거기도 제목 딱 써놓으시면 이 네 가지 판례. 여러분 이 판례를 다 여러분 기출문제고 10년간 12번이나 나왔으니까 어디서 낼지 몰라요. 근데 이것들을 따로따로 암기하면 기억도 오래 안 가고 이러니까 딱 이 사례 기가시면 제3공화국 정치인 판례 있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좀 기억이 오래 가니까 정리를 해 두시고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이제 비통 착사도 받고 85페이지 가시면 85페이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지가 법률행위 즉 지가 계약하고 지가 효과 책임지는 거 이걸 봤는데 사회 실제를 봤더니 계약하는 사람 즉 법률행위한 사람 따로 있고 효과 책임있는 사람 따로 있는 제도가 있더라. 이게 뭐다? 대리.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시험장 갈 때까지 끝내 정리를 못하시고 가신 분도 계시던데 거기 대리 앞에 네 글자가 뭐죠? 그럼 대리는 뭘 대신해야 된다? 법률행위 계약을 대신해야 되죠. 심부름을 대신하면 대리인도 아니다. 아닙니다. 심부름을 대신한 사람은 사자라고 이렇게 이론상 하는데 그건 민법의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법률행위를 대리한다는 말은 계약 내용, 계약 조건, 계약의 상대방 다 누가 결정하는 거다. 본인이 대리니? 대리인이 모든 거 결정한다니까요. 대리인이. 내부적으로 본인과 대리인이 갑이 갑을 을이 갑의 부동산을 대신 판다. 그럼 을은 대리인 맞죠? 그리고 병은 상대방. 그리고 갑을 뭐라고 부른다? 본인. 이래 부르죠? 대리인 다른 사람이 계약하면 효과 책임 사람이 본인이에요. 법학에서 대리인 자기나 자신 나오면 본인이다 대리인이다 대리인. 그럼 여러분 사회실제 봅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이렇게 할 거예요. 야, 내 땅 3억 이상은 받고 팔아라. 그래서 위임계약하고 그럼 수임이 되면 잘 팔아줘야 돼요. 대리권 줘서 수권행위 했고 이러면 내부적으로 3억 이상 받고 팔기로 갑과 을이 합의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럼 내부적으로 을은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이건 두 상대의 문제뿐이에요. 을이 지금 대리인이죠. 근데 을이 갑하고 3억 이상 받고 팔아줄게 약속했는데 을 속마음 네 땅이 무슨 3억이냐 2억 5천이 적당하지. 지가 2억 5천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사람 중에서 병 골라가지고 야 2억 5천에 사 이렇게 해서 팔았다. 이게 팔면 이 계약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계약 완벽히 유효하니까 병이 2억 5천 갖다 주면 누가 땅 넘겨줘야 된다? 갑이 넘겨줘야 돼요. 갑이 지 속마음과 다르죠. 그럼 갑이 나중에 을 찾아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지. 이 대리인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가격 누가 결정했다? 을이. 상대방도 누가? 을이. 계약 내용도 누가? 을이. 모든 거 다 을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야 병한테 가서 내 땅 3억에 사라고 말하고 와. 을이 말하고 왔어요. 을은 대리인이다 아니다? 을은 뭐다? 사자.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사자 본인과 사자 본인과 대리인이 있으면 본인과 대리인이 있으면 내부적으로야 갑이 결정하겠지만 외부적으로 모든 계약 내용은 다 누가 결정한다? 대리인. 근데 본인과 사자면 계약 내용을 다 누가 결정한다? 본인. 그래서 본인과 사자 본인과 대리인이 찾지만 대리인이 모든 계약 내용을 결정한다. 이걸 놓치니까 시험지를 못 풀어요. 그래서 다시 제목이 뭐의 대리? 법률행위의 대리. 그럼 이렇게 해서 모든 걸 결정해서 을이 계약하면 효과 책임은 누구한테 간다? 본인 갑한테 갑니다. 본인가. 그러면 3억 생겼다. 아니 2억 5천 생겼다. 2억 5천 을의 거다 갑의 거다. 갑의 거. 또 누구 땅 날라갔다. 갑의 땅. 그래서 모든 권리 의무는 갑하고 병한테 생깁니다. 그러면
3억짜리를 의리병한테 2억 5천에 팔았다. 팔았는데 왜 2억 5천에 팔았나 봤더니 병이란 놈이 대리인 을한테 사기쳤더라. 그러면 사기당해서 계약에도 무효다, 유효다, 유효한다. 근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취소권은 을이 행사한다, 갑이 행사한다. 갑이다, 을이다, 갑. 간단하죠. 방금 했으니까. 모든 권리 없는 다 누구한테? 본인한테. 그럼 취소도 권리니까. 대리는 원칙 행사 못합니다. 본인 갑이 행사한다. 그래서 거기 85페이지 2번 대리효과의 귀속 양가로 1번 대리인에 의한 대리효과는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권리 변동이 생긴다. 기본적인 권리 의무뿐만 아니라 모든 부수인 권리 의무 예컨대 해제권이나 취소권 또는 무효 주장권도 다 누구한테? 본인. 그리고 이제 이거 집에 가서 또 읽을 때 뒷부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본인이 이렇게 읽어버리면 또 안 되니까 다시요. 우리가 국어에 쓰는 개념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계약하면 거기서 책임지는 사람, 이 사람이 뭐라 부른다? 본인. 나 이 말이 아닙니다. 대리 다른 사람이 계약하면 효과 책임 사람을 법이 본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다. 이 개념을 또 정리 안 하시면 그냥 나중에 그냥 본인 나 읽어버리니까 그럼 책 다 뒤집박죽 돼버리니까 본인은 효과 책임진 사람, 이 사람이 본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이 전주에도 또 했습니다. 민법상 모든 권리 변동의 원인은 몇 가지? 두 가지. 하나가 법률 행위, 하나가 법률 규정. 그럼 대리 권한, 대리권 발생 원인도 몇 가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법률 행위, 하나가 법률 규정. 그러면 얘가 갑이 18이다. 우리 아버지 엄마다. 그럼 미성년 자식 대해서는 아버지 엄마는 대리인 맞죠? 이건 법에 규정돼 있어요. 이게 무슨 대리? 법정대리. 그래서 법률 규정에 한 대리가 법정대리예요. 그러면 법정대리고 이제 법률 행위. 갑이 을한테 대리권 줬다. 자, 이 전주 역시 했죠. 대리권 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대리권 수여행위. 말 기니까 줄여주세요 하면 뭐? 수권행위. 그럼 이것도 크게 말하면 이것도 다 무슨 행위죠? 법률 행위죠. 그러면 갑이 이제 을한테 대리권 준 거예요. 그러면 갑이 여러 사람 중에서 을이 마음에 드니까 을을 믿고 을한테 대리권 준 거죠. 갑이 지 맘대로 누구한테 줬다? 을한테 줬다. 이게 중개 대리권 수행이에요. 그러면 갑이 여러 사람 중에 지 맘대로 을을 선택해서 대리권 줬다. 법학에서 지 맘대로는 뭐다? 임의. 그러면 법률행위에 한 대리가 무슨 대리? 임의대리. 대리권 수행위, 수권행위 한 대리가 다 무슨 대리? 임의대리. 다시요. 법률 규정에 한 대리가 무슨 대리? 법정대리. 법률행위 한 대리가 무슨 대리? 임의대리. 그래서 보시면 86페이지 네모 3 대리의 종류 나왔죠. 1번 임의대리, 법정대리. 그거 그냥 그 정도만 읽어보십니다. 2번 능동, 수동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대리인이 말하면 능동대리, 말을 들으면 수동대리인데 큰 의미였고 유권대리, 무권대리는 뒤에 나중에 할 거니까 따로 할 거니까 의미였고 뒤에 오른쪽 87페이지 나머지 다 필요 없고 5월달에 한 번 정도만 볼 건데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거기 시험에 나오는 건 이미 이 전주에 설명드렸습니다. 거기 오른쪽에 87페이지 네모 2에 2번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과 방식 있죠. 거기 양가로 2번 세 번째 줄 제일 뒤에 요컨대 나왔습니다. 수권행위는 요식행위다 아니다? 이 전주에 불요식행위라고 공부했죠. 나오더라도 그거 하나, 나머지는 안 나오니까 그 정도 정리하시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대리 들어갑니다.